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유승훈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강의 주제는 법으로 풀어가는 역사 기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사 이야기입니다만 포커스를 법에다 맞췄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 진행하게 될 13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은 원시시대와 법의 규범, 원시시대에는 어떤 법이 있었을까와 관련된 겁니다. 원시시대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지칭을 하는데 이 당시에도 분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였는가, 규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2강은 4대 문명 발생지에서의 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대 문명 하게 되면은 중국 문명, 중국에서 황하 문명, 요하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이제 4대 문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있어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3강은 우리나라 이제 전통법의 이제 원류가 되는 부족 국가 그리고 고대 국가에 있어서의 법과 법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부족 국가가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 고대 국가로 발전이 되는데 그 고대 국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조선, 부여, 동해, 옥저 이런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규범으로서 기능을 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법 생활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4강은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제4강은 이제 삼국시대의 법과 관련된 겁니다. 삼국시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이제 그 남북국 시대에 있어서의 이제 발해, 후삼국에 있어서의 법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율령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체제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의 이제 법을 이제 형성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어서의 법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현존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를 토대로 해서 당시의 범죄와 형벌 그리고 법 생활이 어땠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강은 이제 고려시대의 법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법은 이제 5강, 6강, 7강으로 나눠서 1, 2, 3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법 1에서는 법 제도와 관련된 것. 당시에는 이제 고려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고려율이 이제 주된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 법을 매개로 해서 법 생활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제와 아울러서 당시의 왕과 관료들이 법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법의시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6강에서는 이제 당시에 있었던 민사 재판 그리고 형사재판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재판 제도가 있었는데 민사, 형사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노비라든가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7강에서는 이제 법생활 관련된 것인데 당시에 이제 토지제도 그리고 그 가족제도, 신분제도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는 어땠는가 이런 그 당시에서 법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명재판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재판을 어떤 식으로 내려서 칭송을 받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강서부터는 이제 조선시대의 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그 법 시스템이 나름대로 이제 계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법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 경국전부터 시작해서 경국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으로 이어지는 법전 편찬의 역사인데 상당히 많은 양의 법률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히 법전의 나라 조선이 이제 일궈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8강에서는 법제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당시에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조선 전기 또 후기로 나눠서 법 사상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도전,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이익, 그다음에 정약용 선생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어떠한 법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9강은 조선시대의 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민사재판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 들러서면서부터는 이 민사재판제도도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청송식이라고 하는 법 시스템에 의해서 재판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제10강은 이제 조선시대에서의 수사,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제도와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는 과연 수사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수사 과정에서 고문 같은 건 없었는지, 예전에는 이제 고문 대신 고신이라고 이제 불리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관련돼서 형사재판은 아무런 원칙하에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11강에서는 이제 수사 및 형사재판제도 2를 여기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강은 조선시대의 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법상활입니다. 토지제도. 당시에는 이제 또 사인제도도 있었어요. 사인하고 그러고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도 이 사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제도. 문서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서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문서들이 이용되었는가. 그리고 가족제도, 그리고 신분제도, 그리고 당시에 상속제도, 그리고 여인들의 어떤 법적 지위와 관련돼서 재가가 허용됐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때 명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던 분들, 그분들이 어떠한 재판을 했는가, 명판결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3강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에 들면서 이 독일에 있어서의 대륙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미법도 들어오게 되고, 과연 근대에 있어서 우리 법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